한중 FTA 체결 이후 12년. 중국산 전력기자재의 공세는 이제 가격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수출 장비에 중국산 제품이 채택되고 인버터와 전동기 시장에서도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FTA 이후 전력기기 무역 수지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과연 한국 전력기자재 산업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좌담회는 지난 2015년도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 좀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24년부터 주요 전력기자재 중국산 제품 관세율이 0%로 설정되면서 국내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력기자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좌담회에 초청된 패널들은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전력기기와 전력 솔루션, 애자, 전동기 모터, 전력 변환 장치 등을 대표하는 LS 일렉트릭, 평일, 하이젠 R&M, 오시아워 파워 등 4개사와 전기산업진흥회 문성철 본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전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니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2026년도 전기신문 10년 후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좌담회는 이제 저가 사회를 보고요. 우리 전력기기를 주립하는 우리 정재원 기자 그리고 김기민 영상 담당 기자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분들을 잠깐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 LS 일렉트릭에서 두 분이 와주셨는데요. 이민용 팀장님과 박현식 매니저님이 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일에서 최경선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하이젠 R&M에서 손준기 팀장님 와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시아이 파워에서 임성택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 끝에 문성철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와주신 모든 패널 분들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한중 FTA 이후에 한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확산을 각 업종에서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시는지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예, 각자 우리 이민용 팀장님부터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LS 일렉트릭의 이민용 팀장입니다. 최근에 본건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봤는데 저희가 느끼는 바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전력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자재 회사로서 국내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좀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있는 C사나 N사나 지금 국내를 굉장히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장비사 쪽들 그쪽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장비들이나 아니 국내에 배터리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에 중국산 차단기들을 이렇게 채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 부분이 이제 시장 자체가 무한 경쟁으로 가다 보니 본인들도 재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중국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게 기존 한 2, 3년 전, 3, 4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한 2년 전 그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 사용자 고객들도 결국은 이제 가격에 떠밀려서 제품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그 제품들에 대한 어떤 성능이나 품질, 납기 이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그 국내 제품들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를 가격으로 지금 밀어붙여서 뭔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이후에 국내에 태양광 인버터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약 한 80%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쪽에 보내주신 참고 자료 등을 보니까 그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인버터 수입 물량이 약 한 2억 불, 270억 불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국내 인버터 시장의 정말 80%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고요. 이 얘기는 그 태양광 인버터 사업을 하는 저희 OCI 파워의 매출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19년도 저희가 스트링 인버터와 센트럴 인버터 판매 매출이 한 49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한 200억 후반대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중국산 인버터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기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었으면 아마 벌써 회사는 접고 더 이상 이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기술 개발은커녕 서비스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젠 RNM의 손준기입니다. 뭐 전기산업진흥회 쪽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전동기 쪽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전기산업진흥회 산하의 이제 전동기 협의회도 창립을 해서 이제 뭐 수년간 좀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세청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입되는 불량 전동기를 통관 단계에서부터 잡아내는 뭐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뉴스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량 전동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꽤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못 잡았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주제가 저희도 좀 많이 민감한 상황인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동기 관련된 업계들도 지금 좀 민감하게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효율은 이제 지금 현재 i3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전동기 효율인데 i4, 5 계속 이렇게 넘어갈 거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여전히 뭐 i2 뭐 그럼 i1 이런 저렴한 걸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좀 다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여전히 경쟁력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전동기 업체들은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좀 반영해서 좀 잘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평일의 최경선입니다. 저희는 주로 그 한전하고 납품을 한전에다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전에서는 유자격 등록을 해야만 그 납품을 가능하고 입찰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유통을 껴서 많이 유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유통업체하고 그 입찰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다 보니까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을 저희가 뭐 전부 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저희가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 제조업체로서는 뭐 이렇게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 미리 이제 제조 그 기타 부품들을 사놓고 이렇게 이제 저희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놓지만 입찰을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기 재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나 그 한전에서 그 유통업체하고의 좀 차별을 줬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조업체하고 뭐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중국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국내 제조업체, 저희뿐만 아니라 제조해서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하고 써야 되는 건 앞으로도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하고 또 그게 또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지는 조금 정부 측에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팀장님, 국내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이런 그 전동기 업체들은 몇 곳 정도나 될까요? 국내 업체. 제조업체들 예, 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일단 큰 업체들은 이제 뭐 효성이나 효성. 네, 뭐 현대, 뭐 저희, 뭐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3개사 정도 봐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 이제 뭐 일치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저희 전동기 협의회가 있으니까 네. 그 가입된 업체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30개에서 50개 전후로 저희도 생각 정도 하고 그 있습니다. 정도. 네. 예자는 몇 곳 정도 되나요? 예? 예, 아니, 최경석. 예, 네. 애자 쪽은 지금 국내 제조업체에는 자기 제자로서는 고려애자하고 우진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 폴리머는 저희 평일에 있고 중국 유통회사로서는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통은 이제 중국 업체죠. 중국 업체가 국내 유통을 껴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문성철 본부장님, 오늘은 사실 오늘 오신 패널 분들은 그 일부 업종에 이제 하나인 것이고, 예, 그 전체적으로 전기기기, 그러니까 FTA 체결 이후에 전체 전기기기 대비 양업 품목의 어떤 무역 수지도 이제 악화가 심할 텐데, 구체적으로 그 무역 수지의 정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산업진흥의 문성철입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이제 4개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 외에 국내 중전기기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협회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수입은 그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 기저자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달에 이제 한중 FTA가 발효되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재로는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수입이 가장 큰 나라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16년 그 1년 차인 FTA 체결한 1년 차에는 무역 수지가 15억 불 정도, 16억 불 정도였는데 10년 차에는 52억 불로 이렇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225% 정도로 크게 확대가 됐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저희 중전기기가 240개 품목 HS 코드 저희 10단위 기준으로 240개가 우리나라랑 중국이 FTA 맺은 품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54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유예를 늦게 하는 것으로 좀 협상을 했고 그런 품목이 54개 정도 되는데 그게 14년 대비 24년에 볼 때 적자 폭이 약 930% 정도 그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중전기기 무역 수지가 10억 불 정도인데 대중국 무역 수지가 아까 말씀드린 51억 불이니까 이 중국에서 앞으로 점점 더 해가 지날수록 그 무역 수지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 외에도 이제 제가 생각나는 예는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대기업 케이블 대기업에서 국내 유명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국의 한 업체가 한전에 중국의 한 케이블 업체가 한전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GPA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GPA 중국은 GPA 가입 국가가 아니지만 아니라고 해서 왜 한전이 우리의 입찰을 제한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다행히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케이블 그 대기업이 잘 대응을 해서 그때는 중국 업체가 한전에 입찰하는 걸 막아냈는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진흥회 차원에서 우리 회원사인 제조업계가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하게 진출하고 또 그 외에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끼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정말 현실적인 그런 대안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패널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그러니까 뭐 아까 그 각 업종별로 중국산의 유입에 대한 이런 그 피해 정도를 얘기해 주셨지만 혹시 실제 사례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좀 소개하실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평일을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뭐 저희가 2010년부터 폴리머 의자를 그 한전에다가 납품을 했었고요. 저희가 한전 그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과제를 진행을 했어요. 국책 과제로.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저희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개발을 해서 송전 의자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첫 개발을 해가지고 한전하고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유자기구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되다 보니까 유통을 통해서 중국 업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또 저희하고 경쟁 입찰을 하다가 적격 심사 경쟁 입찰 하니까 가격이 계속 낮아지더라고요.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가격까지 내려갔어요. 입찰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거기 납품을 하다 보니 이제 그게 한전 솔로에 많이 설치가 된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전 유통업체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통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전에서는 이거 유통업체다 말하니까 난 모르겠다 하니까 폴리머 업체인 이제 저희한테 이거 어떤 문제인지 저희한테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해달라라고 저희한테 좀 제안을 했었고 보니까는 폴리머 애자 재질의 문제였어요. 그 재질이 그러니까 너무 저가 재질을 쓴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한전에서 사고가 나서 그로 인해서 한전에서는 이제 중국산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폴리머가 송전했을 때 문제가 되나 보다라는 또 인식이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 제품은 설치가 돼서 문제없이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중국 업체들에 이제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그저 대응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 업체들은 또 유통업체들은 이따가 또 문을 닫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국내 업체가 이제 이런 경우에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폴리머 의자에 대한 게 아직까지도 송전 폴리머 의자에 지금 조금 중국 업체에 대한 좀 그런 피해를 본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도 한전하고 계속 사용을 해달라라고 이제 협상 지금 계속 요청 중에 있는데 지금 힘듭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잘 해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으면은 좀 시장이 확대됐을 텐데 이로 인해서 좀 많이 시장이 죽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단가에서 저희는 이제 대기업군에 속하다 보니까 단가적인 부분에 굉장히 그들과 경쟁에서는 대결을 우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많이 힘들고요. 사실 아까 또 저희가 이제 이 자담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시장이나 일부 어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산업군에서 중국 업체들이 공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국내 업체에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가격. 저희 이제 LS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원가 이하로 판가를 형성하고 그런데 그 판가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냐?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는 그들도 그 금액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기 출혈을 좀 중국 업체들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산업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방어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이 무너지는 거는 금방 가까운 시일 내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OCI 파워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매출이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OCI 그룹이 이제 그 국내 스트링 인버터 사업을 하고 있던 카코 뉴에너지 한국 법인을 인수하면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희가 스트링 인버터나 센트럴 인버터 매출이 한 490억.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이 양해 동안에 한 그 정도의 매출을 가져왔는데 2020년도에 KS 인증 제도가 의무화되고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면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곤두박질 쳐져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300억 이하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인력 해고라든지 구조조정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저도 요 관련된 뭐 기사를 좀 써본 적이 있는데 아까 그 전동기 쪽, 모터 쪽, 특히 이게 워낙 민수 시장도 넓고, 예, 그 유입되는 형태도 약간 조금 변형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동기 쪽, 아까 모터 쪽, 네. 예, 이런 혹시 좀 피해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업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고요. 뭐 시장 대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마 중국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그 효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i2에서 3로 전면 이렇게 변경된 게 제가 알기로 2018년 10월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효율이 올라가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 원가가 거의 한 30% 정도 올라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단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걸 이제 무시하고 i2가 들어오면 저희 안 그래도 이제 중국산은 제대로 경쟁을 해도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원가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전동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 점유율이 국내 제조업체들이 많이 그때부터 뺏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전동기 HS 코드들 수입량들 아마 확인해 보면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하이젠의 시장 점유율도 줄었나요? 그때?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고 아마 그 여기 산하의 그 협의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관세청하고 하는 것도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 시편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그 효율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하고 이제 그 제품의 조건에 맞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수입품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은 그 제품의 명판으로 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샘플이 등록이 되면 그 제품이 한 개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량의 제품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다시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들로 들어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의 사이트에도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저희도 몇 번 신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으로 자료를 진흥에서 넘겨주고 거기서도 또 조사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 일반 업체들이 신고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쪽의 제조사들이나 어떻게든 뭐 저희도 뭐 어쨌든 그쪽을 좀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해야 역으로 저희도 이제 또 매출에 영향이 가니까 조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뭐 정보 오픈이나 이런 거 한계 때문에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오픈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통계청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해왔었어요 매년. 이번엔 또 안 되냐 그래서 요청은 이제 오픈은 못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 합산에 대한 데이터만 오픈을 해주지 이제 어떤 제품들이 어느 수입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소스 공유가 안 되니까 이런 것 이쪽 경로로 해가지고 잘못된 제품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신고 센터는 있고 뭐 이런 좀 뭐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신고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건 여담이지만 전기산업진흥회랑 이렇게 뭐 관세청이나 이런 데가 좀 협약을 맺고 이런 협조를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애공하고 그때도 전기진흥회도 많이 고생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그렇게 방법은 안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항상 중국산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라벨갈인데 라벨갈이. 근데 그 지금 뭐 차단기도 그렇고 뭐 인버터 뭐 그 전동기 애자 이런 라벨갈이 같은 행태들은 없습니까? 혹시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서 그는 뭐 관세 문제랑은 약간 좀 다른 결의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겠죠. 확인이 안 돼요. 네. 아직은 확인은 되진 않았습니다. 확인되진 않았는데 아마 원산지 관련돼 있는 위반 행위들은 다른 쪽 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하고 그다음에 관련 유관 기관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실례로 최근에 저희가 중국 현지에서 저희 제품을 뭔가 모디파이하는 행위들을 좀 점검을 했었어요. 근데 한 10개사 정도가 저희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치수로 제품을 파는데 이제 거기는 당연히 이제 중국어로 좀 약간 해서 네, 팔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으로 팔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품은 동일한 걸 확인을 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우리 집 유입이 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와 모니터링 그다음에 방어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구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중국에서는 지금 팔리고 있는데 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한국으로도 빈틈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있고. 혹시 다른 업종은 좀 그런 사례들을 좀 들으신 게 있거나 사실 그 라벨가리로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태양광 인버터가 태양광입니다. 있는데요. 이제 국내 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중국산 인버터를 유통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또 중국 제조 공장 등은 이제 KS 인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만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표기를 하고 원제소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제조국 또는 뭐 제조 공장 등은 조그맣게 표기를 하고 전면에는 자기 브랜드 이름을 크게 H 모사, 뭐 W 모사 뭐 이렇게 크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혼돈을 갖고 이거는 뭐 대기업에서 만들고 유통하는 제품이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얘네들을 통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70%를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사실은 중국산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뭐 5% 내외라고 보는데 대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전면에 붙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유통하는 그래서 국내에 그 점유율을 7-80% 가져가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 화이트 라벨링이라고 하는 라벨가리 유통에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산 FTA를 통해서 중국 기자재가 직접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국내 기업들이 자기네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마치 자기네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인식하게 해서 국내 시장을 확보한 이게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모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유통을 합니다. 그 제조원과 판매원을 중에 달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판매원을 부각해서 네네네. 한국에서 만든 뭐 거죠. 예를 들어 뭐 대기업이 내가 책임지고 서비스해줄게 네. 내 브랜드 붙였으니 나를 믿고 사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나 중국 제품이 워낙 저렴하고 어느 정도 품질도 이제 담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네요. 이게. 그 사실 이제 이번 자담의 뭐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련 대책들을 막 해당 업종들은 이제 막 원하고 정부에 대고 정부에 얘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사실은 그 좀 여러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인가요? 뭐 전기산업진흥에도 이제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도 내고 하긴 했지만 그 우리 해당 업종에서 느끼시기에 요런 상황들을 조금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그 최경선 본부장님 쪽부터 순서대로 좀 한번 쭉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한전 예, 많이 한전 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네, 저희가 한전에다가 이런 거를 좀 문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이런 요청을 많이 했고 하면은 이제 저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와 이거를 조금 차등을 좀 줘달라. 제조업체에 조금 더 플러스 가산점을 주던지 이렇게 해야만 제조업체 살아남을 수 있지 동일하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조업체들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전에서 답변은 항상 계약법상의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약법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느 한 업체 이렇게 좀 국내 업체 제조업체에 좀 가산을 주거나 하게 되면은 또 그런 계약법에 또 걸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더 한전이 아니라 그 윗단계에서 이거가 뭔가가 조금 법이 정해지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국내 제조업체가 정말로 죽지 않고 계속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왜 이거를 굳이 국내에서 제조를 해야 하나? 우리도 해외로 나가서 뭐 공장을 더 싼 데로 인건비가 싼 데로 중국을 간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중국 거를 사다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조업체로서는 계속 그거를 갖고 가고자 국내 제조업체 지키고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더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좀 뭔가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좀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서 제조한 업체 아까 뭐 말씀했듯이 뭐 몇 개 아이템은 정말로 국내에서 지켜야 되는 아이템들은 들어오지 않게끔 해준다던가 아니면 국내 같이 제조하는 업체하고 중국 업체하고 싸울 경우에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달지 입찰 제조에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차별화를 줘서 국내 제조업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자격을 낼 때 그러니까 뭐 직접 생산 이런 것들은 안 보는 거죠 결국은. 직접 생산은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따로 등록할 수 있고요. 유통이 또 따로 등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유통은 직접 생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통을 등록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그 실사를 중국으로 가요. 그 실제로 제조하는 업체를 가서 실사를 가는데 공정 실사를 가는데 그 공정 실사가 받고 그 인원이 정말 그 인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진짜로 여기서 만들고 있는지는 뭐 그때뿐 보고 그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 업체들은 하게 되면은 계속 검수 시험을 그 회사에 가서 받아요. 그러면 정말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지도 보면서 검수 시험을 계속 받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그 검수 시험 받을 때는 가기도 하지만 또 영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 업체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저 국내에서 아무리 한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국내 업체는 정말 깐깐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과연 유통업체들 깐깐하게 보시는지 조금은 그렇습니다. 유지를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손준기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어떤 좀뭐 대안 내지 뭐 개선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뭐 많이 그동안 개선을 해주시기는 하셔서 근데 이제 뭐 이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3인데 그 요새 에너지공단에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의 한 달 주기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번 달에도 초에 또 했었는데 좀 예정이 변경이 없으면은 27년도 1월쯤 되면 I4가 이제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한 단계 효율이 올라가고 원가가 또 크게 튈 겁니다. 크게 인상이 될 거고 그러면 더 벌어지는 원가 구조로 중국산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또 난감한 지금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저희도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제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가격에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한 이제 불량 전동기 저희는 이제 불량 전동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퍼지는 선에서 최소한 그런 거라도 좀 막을 수 있는 좀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그 산자부 쪽에서도 오셔가지고도 간담회 한 적도 있어요. 그때도 제안을 드렸던 게 이제 애공이나 이렇게 실사를 다닌단 말이죠. 이제 제조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 그러면 이렇게 한두 제품들을 찍어 가져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그럼 뭐 멀쩡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통과 이러는데 그 제품들 가져가봤자 어차피 멀쩡한 것들 미리 가져다 놨다가 줘가지고 테스트하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장 심사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공장 심사 받는 거 문제가 없고 유통업체들도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이제 품목들 케이스긴 하지만은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은 서류상으로라도 공장 심사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공장 심사를 좀 받아서 제대로 된 수입 경로를 통해 가지고 좀 들어오는 거를 인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그때도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정보하고는 솔직히 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그 수출입 관련된 그런 좀 그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들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면 좀 정보를 서로 좀 공유가 됐으면 신고는 만들어 놓고 정보는 공유를 안 해주시면 그러면은 활동은 뭐 알아서 찾아가지고 알아서 신고하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공유가 되면 저희도 문제가 있으면은 더 활발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이제 뭐 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무역 통계 사이트도 거기도 뭐 케이스테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물어봤었고 제가 애공에도 물어봤었고 뭐 하물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역으로 중국 쪽에서 수출하는 쪽 정보를 찾아보려고도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결국은 못 찾았고 그 정보를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오픈하는 게 이제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애공이 환경부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옮겼다고 하길래 혹시나 이제 또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그래서 또 물어봤는데 아직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좀 서로 공유가 되면 이쪽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뭐 감시하고 그러면서 자정작용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저희 태양광 인버터 쪽 워낙 요즘에 이슈가 많아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 몇 가지 그 의견 제시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태양광 인버터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정책은 서 있는데 그럼 국내 생산의 판단 기준이 좀 명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자료도 여기 나와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단순 조립을 하겠다는 시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중국 업체들이 그 원산지를 바이패스해서 오히려 얘네들이 국내 기준으로 해외에 나가는 어떤 뭐 제조국 세탁도 가능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내 기업들도 그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전환 그 플랜에 의하면 태양광을 좀 지금보다 2배 이상 매년 깔아야 되는데 이것을 국내산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나 또는 설비의 증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 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제조 인버터와 해외 제조 인버터 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IRA 같은 건데 국내 제조하는 것에는 어떤 적정한 세액 공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내 연구 개발을 한다거나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금융 지원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고, 지금은 국내산 그 국내에 그 전력 관련된 그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구 개발도 안 되고, 연구 개발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더 우수한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 없으면 이쪽 시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조자 쪽에 대한 서포트고, 구매하는 사람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인버터를 뭐 모듈도 그렇고 국내산을 쓸 경우에는 개통의 우선 접속, 최우선 접속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망 사용료를 차등으로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좀 운영하면 구매자들이 스스로 국내산 인버터를 쓰는, 그러니까 결국 구매자들이 외면하면 암만 좋은 거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다른 그 산업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사용자들이 먼저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유인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결국은 발전자회 산업 공기업들이 이쪽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내산을 잘 안 쓰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늘 문제를 지적하는 무슨 공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자기네 자원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자기네가 사업을 안 하고 사업권을 넘겨주고 민자로 운영하게 만드는 그런 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공기업이 최종 발주처인데 실제로 공사는 중국산 기대대가 다 들어가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기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 뭐 노후 인버터나 모터라든지 뭐 이런 전력 기자재 등을 국내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뭔가 융자를 좀 해줘라. 이게 한두 푼도 안 하는 물건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국내에 어떤 그 생산이 돌아가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돼.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체를 할 경우에는 융자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왜 그 김상환 장관 취임한 다음에 그 업종별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네. 혹시 기후부 쪽에서 이런 안이 좀 전달이 됐었나요?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는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탄소 중립 산업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의견 수렴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한번 적발이 된다고 해도 사실 뭐 간단한 어떤 조치만 취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악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인증 규제 강화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산 제품들이 품질이 굉장히 높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국산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국산이 좀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산업군에서는 저희보다 품질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산업군들도 많이 있어서 품질 부분들도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평가나 품질 평가를 좀 어떤 서류적인 걸로 하지 않고 실제 시험이나 아니면 실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인데 국내 산업 기여도, 국가 이제 공공 조달을 할 때 국내 산업 기여도나 또는 기술 평가 그런 외부 어떤 평가들을 갖다 포함해 가지고 좀 조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공공 입찰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좀 어떤 장벽이 좀 생기지 않을까. 현 상태로 그냥 단지 가격적인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국내 산업은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산업기여도 부분은 뭐 지금 뭐 해상풍력 입찰이나 또 ESS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공공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실현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그게 지난번 한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에 아마 베스 1차에서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좀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중국산을 배척하고 한국산만을 이렇게 좀 육성하려고 하다 보면 통상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한국산의 어떤 이런 기술 수준, 어떤 제품들이 더 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고도화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정부의 그 기업들의 노력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 예. 그 우리 임용 팀장님부터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 뭐 기업들이 이런 그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기업군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그 업체들 대응해 가지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뭘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될 글로벌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저희는 어떻게 됐든 품질이나 성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 경쟁사를 초월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저희는 열심히 이제 그 영업 활동 기술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측면을 보면 이런 뭐 어떤 업체 그 공략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기업이 방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같이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공동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어떤 뭐 LS 일렉트릭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고객으로 있는 공공의 그 공사들 뭐 여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전 뭐 이런 공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에 대한 입장들을 논의한 다음에 그걸 제도화 시켰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저가 제품들이 저희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군 자체에 중국산이 막 들어와서 저희가 뭐 유퇴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만약에 피해가 크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중국산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원가 절감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보자라는 정책을 가지고 사실은 중국산하고 거의 한 10% 가격 차이까지 쫓아간 제품 개발도 했습니다. 아직 시장이 좁아져 가지고 아직 시장에 아직 풀리진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가격에 대한 고려,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고려, 그래서 중국산보다 더 효율이 높은 전력 변환기 뭐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 역으로 중국이 가지 못하는 해외 시장을 좀 타겟으로 잡아서 해외 시장을 좀 나가보자. 그래서 UN 인증도 받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뭐 C 인증도 받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은 중국이 한번 싹 쓸었다가 서비스 안 돼서 다 손들고 나가는 바람에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높아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우리가 그러면은 그 K컬처와 함께 한번 우리 기자재도 한번 나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여기 자료에도 준비해 주셨지만 결국 국내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베드로 어떤 일종의 그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기서 충분히 쌓아야지만 결국 해외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거든요. 국내 한 대도 안 팔린 제품이 어떻게 해외를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쌓을 수 있는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을 만들어만 준다고 하면 뭐 저희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해외도 나갈 수 있고 더 넓은 시장에 나가서 당연히 경쟁하고 싶지 국내 시장에 한정돼서 사업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업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중국 쪽하고 부딪히는 주제 쪽의 전동기는 이제 그 크게 기술력을 요하는 쪽의 전동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주제하고는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효율이라는 기준에만 부합을 시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원자재와 그리고 품질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부분을 크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원자재 부분은 역으로 중국 쪽에서만 그 기준에 맞게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러면 뭐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뭐 저희가 수주를 계속 따야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단가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중국 쪽이 시장을 넓혀가는 것만큼 저희가 또 뭐 다른 방향으로 뭐 기술력이 되는 모터들을 개발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수출 쪽으로 더 넓혀 나간다든지 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중국 쪽 관련돼서는 뭐 따로 뭐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고효율 전동기를 개발해서 중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출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예, 뭐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가격으로 싸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효율이 굉장히 높은 뭐 이런 고효율 전동기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네. 예, 중국 수출도 뭐 그거는 뭐 가능은 할 텐데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효율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더 앞서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유럽이 더 앞서고 있고요. 뭐 그런 순서라서. 어떻게 평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예, 뭐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도 그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 설비를 늘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도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투자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나가고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지금 양산하는 거를 좀 그렇게 진행을 자동화 설비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또 하기 위해서 국제과제를 많이 지금 신청을 해서 또 한전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과제도 해서 그 기술력도 조금 더 이제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좀 자체보다는 좀 그런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과제도 진행을 하고 기술력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자기 애자, 폴리머 애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버전이 다른 것들이 있나요? 다른 소재나? 지금 이제 애자 쪽은 거의 폴리머 애자는 자기제 애자밖에 없고요. 거기서는 이제 재질 개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레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 피레기 쪽 여기는 국내 업체는 지금 3, 4호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국산화 과제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번 선정이 돼서 또 그것도 과제를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중국 업체와 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로서 또 그 같이 이제 또 돼서 그렇게 해서 국산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전력기자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중국산 공격이 상당히 큰 위협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뭐 관세 조치 이런 것들에 비보다도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전 국가적인 지금 관심사가 그 미국의 상호 관세 또 파생상품 관세 이런 것들에 쏠리다 보니까 이 이슈가 지금 우리 산업부나 또는 기후부에 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강대국이라면은 우리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BOM까지 이렇게 사사지 봐가지고 중국산이 우리가 책정한 기준보다 높게 들어오면은 수입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는
일단 지금 우리 K 전력기자재가 정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변압기나 전선 위시해 가지고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전 산업에 있어서 포션은 작지만 그래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서 우리가 산업부나 기후부에 우리의 목소리,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좀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저희 진흥회가 서서 내년에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 관련 업계들 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정부에다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배터리 전기전자과 담당 과장님이나 또는 기후부에 관련된 과장님, 국장님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진흥회 병설 기관인 연구조합이 있습니다. 저희 2006년에 설립돼서 계속 국책 R&D 과제를 하고 있어요. 아까 평일에 얘기한 500kV 폴리머 예자 개발도 송전권 폴리머 예자 개발도 저희랑 같이 했고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산에 대해서 좀 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찾을 예정이니까 여기 계신 기업 나오신 우리 패널 분들도 우리 진흥의 연구자과 같이 계속 R&D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 기업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생력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저희 진흥회 역할이 잘 할 테니까 항상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진흥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진흥회에서 주신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9년이면 지금 남아 있는 그 양어 품목들 관세가 다 풀리면서 236개 제품이 안전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고 2029년 30년부터는 중국산과 완전 경쟁 체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동안 그나마 남아있는 한 2, 3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빨리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끝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뭐 산업부든지 뭐 기후부든지 관계기관에 요거는 좀 꼭 좀 챙겨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마지막 발언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끝으로 혹시 문성철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해주시고요. 예, 이민영 팀장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관계 기관에 있는 분들 다들 힘들어하실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강국이었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경쟁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있어야 될 그 경쟁에서 우위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대신 이제 정부와 이제 관계기관 분들도 제도 마련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이런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희가 여기 계신 모든 중소기업 분들이나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산업들이고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LS 일렉트릭도 적극적으로 사실 협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협업해서 일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컨택을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손잡고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나라라는 게 뭐 언제까지 내 것만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전력기자재 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장을 지켜주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잘하는 항목만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수많은 그 풀뿌리 같은 중소기업들, 또 중견기업들, 또 그 산업을 어떻게든 욕먹어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 또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을 좀 만들어서 이 전력 분야도 한꺼번에 잘 대응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국내 사업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도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중국 이걸 왜 만든다고 하느냐라는 타박을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우리 각 담당자님들의 그 애간장이 언젠가는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판이 깔려진다면 정말 열심히 해볼 의향이 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뭐 이미 뭐 국내 태양광 안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이 뭐 세계 최고지 뭐 국내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포기를 먼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뭐 걱정하는 거 뭐 바라는 거는 앞서 가지고도 얘기를 뭐 계속 드렸던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뭐 하는 거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상되는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 뭐 준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뭐 그거 관련돼서 뭐 정부나 기관들이나 뭐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옆에서 뭐 뒤에서 같이 뭐 할 테니까 뭐 같이 이렇게 요청 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진흥회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전기기 산업이 지금까지는 백본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효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우리나라의 국가 전력망, 그리고 세계적인 이 송배전 손실률이 어느 나라에서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 K전력기자재가 지금 중국산에 맞서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국가 핵심 기술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전선이 지금 호반그룹으로 넘어가서 지금 사업 안정화를 하고 이루고 있지만 한때 어려워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진흥회가 앞장서서 당시 그 초고압 케이블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걸 막았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업 패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 기자재가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더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겠고, 무엇보다도 공공 분야에서 있어서는 좀 우리 국산 기자재를 더 쓸 수 있도록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서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제도적인 것도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한중 FTA가 내년이면 체결된 지가 12년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그 단계적으로 그 품목들이 그 관세가 철폐되면서 피해를 입는 업종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관심을 갖고 있을까? 예. 그러니까 다른 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아까 뭐 문성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 확실한 위협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이제 처음 이 좌담회를 진흥회 쪽이랑 같이 얘기가 돼서 기획을 했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희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잘 보도를 하겠고 뭐 또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정부에도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대안이 마련이 시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까 낮에는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구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발걸음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